네, 이제 본격적으로 주주총회 시간 시작해 보겠습니다. 오늘은 예고를 드렸지만 카지노와 의료 AI 관련된 내용들 준비했고요. 탑픽 종목까지 각각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도 함께할 두 분 매니저 모시죠. 송률 그리고 박춘현 매니저님 나오셨습니다. 두 분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일단은 오늘 장에 대한 얘기를 조금 하고 시작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두 분께 미리 좀 오늘 장에 대한 한 줄 평을 여쭈었는데 송률 매니저님은 금요일 같은 목요일이다?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예, 맞습니다. 국내 증시는 사실 5일 내내 안 좋죠. 안 좋은데 그중에서도 우리가 가장 기피하는 게 금요일입니다. 금요일 같은 경우는 투자 심리도 많이 빠지고 거래대금도 작기 때문에 우리가 굉장히 기피하는 요일 중에 하나인데 오늘이 그랬죠. 사실 장 초반만 하더라도 거의 상승장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보시다시피 코스닥 같은 경우는 하락 마감을 했는데 오늘 같은 경우는 전체적으로 대형주들이 부진을 했다 이렇게 좀 볼 수 있겠고 이러한 패턴이 바로 나타내는 게 바로 금요일인데 오늘이 금요일 같은 목요일이었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특히 오늘 같은 경우는 삼성전자가 오만전자로 다시 내려갔고 특히나 그나마 이제 HBM 같은 경우는 그나마 밸류체인들이 선방을 하면서 코스피 같은 경우는 그나마 상승해서 마감을 했는데 코스닥 같은 경우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코스닥 하면 일단 2차 전지가 어느 정도 받쳐줘야 되는데 LG 엔솔 같은 경우도 오늘 한 2.18% 종가 마감을 했는데 아직까지도 전체적으로 대형주 중심의 투자 심리가 빠르게 회복을 하지 못하다 보니까 아직까지는 변동성이 크고 전체적으로 약세장으로 흘러가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은 금요일 같은 그런 상황이 연출이 됐다. 이렇게 좀 봤습니다. 네, 좋습니다. 오늘 결국 코스피는 2600선 탈환에는 실패하는 모습이었고요. 우리 박춘현 매니저님은 이렇게 한 줄 평을 주셨는데 믿음으로 보는 우리 증시. 네. 앞서서 5일 내내 빠진다라는 송률 매니저의 그 코멘트도 있었는데 믿음이 있습니까, 우리 증시에? 네, 아마 지금 우리 개인 투자자 여러분들은 믿음으로 지금 우리 주식을 사고 있지 않나. 지금 외국인과 기관들의 매도세를 지금 온몸으로 지금 받아내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습니다. 근데 지금 삼성전자가 5자가 보인다, 6자가 보인다 이런 이야기들 많이 좀 뉴스에도 막 나오고 하는데요. 5자가 보이면 진짜 이거는 제 의견이 아니라 머리 풀고 산다라는 이런 제가 댓글도 본 것 같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 아마 우리 개인 투자자 여러분들이 이제 빚을 내서 진짜 삼성전자를 산다 등등등 이제 대형주들의 이제 기대감이 어떻게 됐다? 원래 기대감 이제 실적 발표 이제 이후에는 조금 더 좋아져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니까 야 이거 이제 최저가에 살 수 있다라는 어떤 믿음으로 진짜 신용까지 써가면서 이제 우리 국내 증시의 어떤 대형주들을 조금씩 모으는 것 같은데 저는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오늘 여러 가지 좋은 소식도 있고 했지만 저건 조금 더 좋은 소식이 나왔다면 진짜 우리나라가 선진국 지수 MSCI에 좀 편입이 좀 됐으면 그게 좀 빨리 좀 되면 좀 좋겠다 이렇게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결국 정말 믿었던 친구한테 배신을 당할 때가 그 상처가 배가 되는 거잖아요. 삼성전자 투자자분들이 그런 비슷한 마음이 아닐까 싶은데 왜냐면 그동안 사실 6만 원 선을 지킬 때에도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이거 앞자리 5 오면 다시 담고 또 담고 또 담고 하면서 지켜냈던 게 6만 원 선이었는데 오늘 6만 원이 문제가 아니고요. 5만 9천 원까지도 깨져서 내려갔어요. 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입고 있는 옷이 이제 예를 들어서 어떤 가게에 가면은 19만 9천 원에 팔립니다. 슈트가. 근데 어떤 가게에 가면은 20만 1천 원에 파는 가게가 있어요. 네. 예를 들어서 29만 9천 원에 파는 가게가 있다라고 치자고요. 예. 갭은 있는데 중요한 거는 사람들이 중저가 브랜드 그러면은 그래서 19만 9천 원? 이거 좀 싸네?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29만 원? 와, 이거 되게 비싸다. 이렇게 생각이 사람이 듭니다. 하지만 똑같은 옷이에요. 그러니까 이 옷의 본질의 차이는 없다라는 거죠. 어디서 어떻게 얼마의 마진을 남기고 어느 가게에서 파느냐가 중요한 거다. 그래서 저는 솔직히 5만 원, 6만 원 이게 크게 저는 삼성전자의 기업 가치는 또 주가는 조금 움직일 부분은 있겠지만 약간 본질의 가치는 없다. 그래서 저는 앞으로 만약에 저는 SK하이닉스, 삼성전자 하면 저는 삼성전자 이렇게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사실 이 5만 원, 6만 원을 얘기를 하면서도 걱정이 되는 부분이 사실 앞자리 5로 바뀌었다 그래서 갑자기 가지고 있던 개인들이 물량을 던지거나 손절을 하거나 그러지는 않을 것 같은데 그러다 보면 묶여있는 돈들이 많아지면서 시장에 좀 유동성이 떨어지진 않을까 이런 부분도 걱정이 되고요. 좀 지켜봐야겠습니다, 상황을. 그리고 송률 매니저님께는 앞서서 저희 브리핑 때도 나왔던 그 로보택시 관련된 질문도 좀 드려보고 싶어요. 이제 내일 오전이면
공개가 될 텐데 2차 전지가 일단은 경계감에 좀 빠지는 모습을 보였단 말이죠. 관련 행사나 뭐 흐름들 어떻게 짚고 계십니까? 일단 로보택시라고 하면 2차 전지에서 하반기에 가장 기대했던 이벤트 중에 하나죠. 지금 이제 일자가 거의 다 다가오면서 이제 부정적인 그런 뉴스 나오고 있는데 이게 사실 똑같은 패턴이에요. 위고비도 마찬가지죠. 계속 기대감으로 이렇게 상승시켰다가 최근에는 출시가 임박하니까 부정적인 뉴스가 많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하나의 패턴이다라고 보고 있고 사실 로보택시라는 거 개념 자체가 부정적으로 볼 게 하나도 없습니다. 어차피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고 이제 막 개화가 시작되는 새로운 신산업으로 봐야 되는 게 맞는 것 같고 지금 이제 테슬라에서도 이거를 수년 동안 준비를 했습니다. 준비를 해왔고 앞전에 우리가 이제 온디바이스 AI 같은 경우도 지금 최초로 S20세 탑재가 됐는데 그때 당시만 하더라도 관련주들 상승 굉장히 좋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 나온 부정적 기사 때문에 우리가 안 좋게 볼 게 아니라 로보택시 지금 특히나 이제 중요한 거는 뭐냐면은 자율주행 기술 그리고 그 안에 들어갈 2차 전지 기술에 대해서 우리가 좀 주목할 필요가 있겠고 특히 4680 배터리 같은 경우는 앞전에 기존의 2170 배터리보다도 효율이라든가 전반적으로 5배, 6배가 높습니다. 굉장히 효율성 면에서는 압도적이기 때문에 4680이 어느 정도 채택이 되고 디테일한 모델은 어떤 게 적용이 되는지 여기에 좀 포커스 맞출 필요가 있겠고요. 로보택시 같은 경우는 이제 막 시작하는 단계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 특별한 테마주가 형성이 되기 직전입니다. 예. 그래서 지금부터 우리가 괜히 색안경 끼고 부정적으로 볼 필요는 없고 가장 중요한 거는 그 전후로 어느 정도의 테마가 형성이 되고 자금이 어느 정도 유입이 되는가 이게 조금 단기적으로 방향을 정해질 수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주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좋습니다. 어쨌든 뭐 최근에 반도체가 약세를 보일 때 그래도 뭐 바이오 아니면 2차 전지 이런 쪽에서 좀 잘 나가줬기 때문에 아마 가지고 계신 그 포트폴리오 구성을 잘 해두신 분들은 어느 정도 방어가 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내일 오전에 발표가 된 이후에 전후로 흐름도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고요. 아쉬운 건 저희가 내일 방송이 없다는 점. 저희 템백어는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오후 7시에 1시간 동안 진행이 됩니다. 관련 소식 움직임 크게 나타나면 다음 주에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준비된 두 가지 안건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된 안건 중에 첫 번째 내용은 바로 이겁니다. 자, 카지노입니다. 뭐 최근에 중국 경기 부양책과 관련해서 수혜주에 대한 얘기들 참 많이 나왔죠. 뭐 여러 가지가 나왔는데 카지노 얘기만 쏙 빠져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저희가 관련된 흐름들 한번 짚어드리고자 오늘 카지노를 한번 준비해봤고요. 사실 코로나19 이후로 전혀 좀 힘을 쓰지 못하는 모습을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번 경기 부양책으로 인해서 이 수혜가 카지노까지 번질지 기대가 되는 상황이고요. 뭐 여러 가지 호재는 있습니다. 관련해서 규제도 최근에 완화된 부분도 있고 또 마카오 쪽에서는 규제가 강화됐기 때문에 뭐 대체적으로 한국을 찾는 좀 VIP들, 매스들이 나오지 않을까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 송율 매니저가 항상 누워있는 종목 전문가이기 때문에 카지노 쪽도 특히 주목하고 계신 것 같은데 이제 좀 올라갑니까? 이제는 우리가 그래도 기대해볼 만한 시그널이 많이 나왔다라고 보고 있고요. 좀 디테일한 통계를 여러분들이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한국관광공사 통계에 따르면은 지금 1월부터 8월까지 우리나라에 방문한 외국인 관광객 수가 1,067만 명이라고 합니다. 보통 우리가 코로나 피해주들, 리오프닝주들 같은 경우는 코로나 이전인 2019년과 실적을 많이 비교를 하는데 2019년과 비교를 했을 때 지금 외국인 관광객 수는 2019년에 99%까지 회복을 했다.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작년에 이제 우리나라 기업들, 특히 카지노 기업들의 매출 살펴보면은 이거는 이제 한국카지노관광협회 자료인데 작년 카지노 매출이 1조 4천억 정도 됩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은 2019년도랑 비교했을 때 97% 수준까지 회복을 했다. 이게 가장 중요한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이제 카지노에 우리가 주목하면 좋은 이유가 뭐냐면은 아까 앵커님 말씀하셨다시피 주요 고객은 일본인하고 중국인에 있습니다. 이게 어느 정도만 여행객 수요가 꾸준하게 이어지고 드롭백이 상승하게 되면은 당연히 자연스럽게 매출액으로 반영이 될 수밖에 없다. 왜 그러냐면은 카지노 같은 경우는 영업이익률이 높습니다. 보통 13% 내지 20%까지 영업이익률이 나오는데 그 얘기는 뭐냐면은 가동률이 올라가면은 매출은 자연스럽게 상승할 수밖에 없는 구조다. 이런 것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 지금 10월 같은 경우는 중국 국경절도 앞두고 있는 시점이고 12월 같은 경우는 연말 특수가 보통 우리가 성수기로 보고 있기 때문에 지금부터 미리 여러분들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뭐 카지노가 카지노만 딱
덩그러니 있는 곳보다는 뭔가 리조트나 여러 가지 문화시설들하고 같이 있는 경우들이 많아서 실제로 관광객이 늘어나면 꼭 카지노를 하러 오지 않더라도 이렇게 같이 좀 매출이 올라가는 영향도 있고, 반대입니다. 또 리조트를 즐기러 왔다가 카지노를 함께 하는 경우들도 있고 뭐 이렇게 되는데, 앞으로 카지노가 우리의 관광의 또 중심에 서지 않을까 하는 전망들도 일부 보도를 통해서 나오고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주가에는 큰 움직임은 없는 상황입니다. 자, 카지노라고 하면 마치 엔터처럼 좀 대형 종목들이 몇 가지 딱 꼽히는 게 있죠. 과연 그것들을 가지고 오셨을지 두 분의 탑픽 종목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그러네요. GKL과 강원랜드가 나왔습니다. 하지만 또 각기 좀 사업 내용도 다르고 매력들이 달라서요. 얘기 한번 들어봐야겠는데, GKL 선정하신 이유요. 예, GKL도 마찬가지로 주요 VIP 고객은 중국인하고 일본인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지금 경기 부양책이 계속해서 중국에서 다뤄지고 있는데, 최근에도 경기 부양책을 내놓으면서 마카오 관련 카지노 주식들은 한 달 만에 50% 가까이 상승을 했습니다. 우리가 이게 왜 중요하냐면은 경기 부양책을 통해서 중국인들의 부의 상승을 통하면은 그게 결국에는 카지노 산업에도 어느 정도 상승을 가져올 것이다. 우리가 시장에서 이렇게 분석을 하곤 하는데, 그 얘기는 뭐냐면은 지금 이제 마카오 같은 경우는 최근에 계속해서 중국 정부의 규제가 있기 때문에 이 반사수혜를 누릴 수도 있다. 이런 내용도 우리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 지금 실제로 외국인 관광객 수요는 계속해서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카지노를 왜 말씀드리냐면은 주가는 대부분 바닥권에 있습니다. 카지노라고 하면은 대표적으로 한 4종목 있죠. 거의 다 바닥권에 있습니다. 바닥권에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드랍액은 계속해서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머신 매출도 증가를 하고 있기 때문에 하반기 같은 경우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10월 국경절 앞두고 있고 12월 같은 경우는 연말 특수도 어느 정도 전망이 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부터 미리 진입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가장 중요한 건 실적입니다. 지금 GKL 같은 경우는 최근에는 조금 지지부진했었습니다. 실적 자체가. 하지만 하반기는 좀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 4분기부터 가파르게 실적 성장이 예상되는 기업입니다. 올해까지는 작년에 이어서 흑자 기조를 이어오고 있는데 내년부터가 매직입니다. 내년 전체 예상 매출액은 올해 대비했을 때 한 15% 정도 증가할 것으로 보고 있고요. 영업이익 같은 경우는 50% 증가할 것으로 보고 있어서 약간 저점에서 분할 매수 관점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뭐 주식 투자할 때 내 삶과 가까이 있는, 내가 직접 눈으로 보고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종목에 투자하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사실 내국인이 갈 수 있는 카지노가 거의 없다 보니까 나는 잘 모르겠어 하고 생각하시는 분들 많으실 것 같고, 용어 자체도 좀 낯서실 수도 있는데 드랍액은 이제 칩으로 바꾸는 현금, 맞습니다. 그 액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다음은 강원랜드입니다. 말씀을 드린 것처럼 내국인이 갈 수 있는 유일한 지금 카지노죠. 네, 맞습니다. 저 얼마 전에 제 친구도 거기 갔다 왔습니다. 강원랜드에 다녀왔는데 가보셨습니까? 네, 저는 딱 한 번 갔다 왔습니다. 어떤가요? 전 안 가봤어요. 저는 이제 가장 진짜 영화에서 봤던 것처럼 아주 멋있는 카지노를 생각을 하고 갔었는데 뭐 거의 뭐 아수라장 같은 분위기더라고요. 그래서 그다음부터는 잘 가지는 않는데 어쨌든 뭐 제 친구도 가서 거의 한 20만 원 정도, 처음에는 조금 수익을 올리다가 한 20만 원 정도 마지막에는 잃고 왔다. 그래서 아마 지금 뭐 이런 카지노 관련된 종목들을 보게 되면 뭐 영업 이익률이 좀 괜찮게 나오고 있고 누군가의 눈물이네요. 네, 맞습니다. 뭐 지금 우리 아까 이 종목들도 몇 개의 종목이 있지만 뭐 지금 유보율도 보면은요 대부분 막 1000%씩이 막 넘어가는 종목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재무적인 어떤 그런 부분만 놓고 보면은 야, 이건 카지노 관련주들은 솔직히 지금 이 가격에서 있어야 될 종목들이 아니다. 지금 많이 올랐다가 뭐 예를 들어서 좀 횡보를 하고 있으면 몰라도 지금 이렇게 뭐 거의 뭐 최저점까지 내려와서 바닥을 진짜 우리 선수들 말로는 발발발발 기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는데 이렇게 갈 이유가 없다라고 저는 보고요. 어쨌든 지금 뭐 중국 자체가 지금 경기 부양책을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다음 달 뭐 11월 11일 뭐 이제 여러 가지 또 행사들도 있고요. 뭐 춘절 행사들, 광군제도 있고 등등등 해서 아마 이런 부분들에서 만약에 중국의 어떤 뭔가 이슈가 있을 때마다 보통은 화장품, 뭐 면세점 이런 종목들이 많이 움직였습니다. 카지노 쪽은 살짝 약한 부분이 좀 없지 않아 있긴 하지만 가장 중요한 부분은 뭐냐면 지금은 주가가 원체 바닥이기 때문에 무리 없는 구간이다. 그러니까 항상 저도 늘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 좋은 기업이 저렴한 시세일 때 그때부터 모아가자. 그러니까 주식 투자는요, 저는 주가를 산다라고 말씀드리지 않습니다. 시세를 산다라고 말씀을 드리거든요. 그러니까 좋은 종목이 저렴한 시세에 있을 때, 자 이렇게 보시면 여러분들도
주식하시면서 큰 낭패는 보지 않을 거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좋습니다. 뭐 두 종목 모두 다 오늘 관련 소식들이 나와서 이번 주에 그 내용 잠시 후에 한번 짚어보고요. 먼저 주주들이 가지고 있는 의견 한번 만나봐야겠죠. 시크릿 주주 시간 통해서 종목 토론방에서는 어떤 이야기 오가고 있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실제 주주들의 생생한 이야기 들어보는 시크릿 주주 시간입니다. 먼저 첫 번째로는 GKL 토론방 입장해 보도록 할게요. 다양한 내용이 올라와 있는데요. 매출 이야기가 있네요. 3분기 매출도 그렇고 영업이익이 나와 있는데 전망치보다 49%를 밑돌았다고 합니다. 하지만 내년은 더 좋다고 하니까요. 지금이 오히려 모아가는 기회가 될지 궁금하고요. 또 아래에는 사장이 북한 간첩이 아닐까 싶다. 경영 능력 무능이다라는 이야기도 있었습니다. 오히려 바닥 다지는 것 같은데 들어가도 됩니까? 라는 긍정적인 내용도 있네요. 이어서 다음 페이지에서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파라다이스 호텔, 롯데 관광 이는 잘만 가는데 인스파이어 오픈 이후에 오히려 정신을 못 차린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사실 기대감이 정말 많았던 만큼 요즘은 또 조용한데요. 앞으로의 전망도 기대가 되는 부분입니다. 네, 무분미 코인이여라고 이렇게 또 급등, 급락 굉장히 크다라는 이야기가 올라와 있고요. 배당 때문에 1년 버티다 떠납니다. 9월 배당을 받았던 것 같은데요. 과연 지금 배당 이후에는 매력들이 없을까요? 자세한 내용 한 가지 체크해 보겠습니다. 민영화 기원 1일차다. 코로나 때보다 더 주가가 떨어졌고 인스파이어도 매출은 떨어지고 내국인도 출입 가능하게 바꿔야 함이라는 염원이 담겨져 있는데요. 일단 중국 VIP가 돌아오면 오히려 분위기는 달라질 수 있으니까요. 잠시 뒤에 자세한 이야기 들어볼게요. 그럼 이어서 강원랜드 토론방 입장해 보시죠. 바카라 블랙잭, 네, 지금 여기 강원랜드가 하고 있는 사업에 대한 이야기가 있는데 아무래도 지금 기업 탐방을 다녀오신 것 같습니다. 또 개미들이 사서 끌어올린다라는 내용도 있고 배당이 쏠쏠하다라고 하는데 7에서 9% 정도라고 하니까 정말 쏠쏠하네요. 이어서 다음 내용도 다음 장에서 살펴보도록 할게요. 네, 주식수가 너무 많아서 자사주 매입 좀 해주세요라는 이야기도 있고 오히려 이번 대표는 괜찮다라는 이야기도 있네요. 역시나 한 가지 내용 자세하게 체크해 보겠습니다. 네, 밸류업 기대감이 충분하다라는 리포트가 있었다고 합니다. 4일에 기업가치 재고 계획, 이 예고를 공시했다고 하는데요. 지금 규제도 완화하고 있고 밸류업도 그렇고 목표 주가가 22,000원으로 상향 조정됐는데요. 앞으로의 전망은 어떨지 투자 전략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의견들 함께 듣고 왔습니다. 워낙 뭐 주가가 많이 내려가 있다 보니까 좋은 얘기보다는 좀 좋지 않은 얘기들, 의견들이 많은 것 같은데 과연 기회로 삼을 수 있을지 한번 얘기 풀어가 보도록 하죠. 일단 뭐 두 종목 모두 다 기업 가치 재고 계획을 밝혔다는 점에서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뭐 GKL은 지금 거의 뭐 역사적 저점 수준까지 와 있는 상황인데 가격적인 메리트 이외에 또 다른 메리트가 있다면 뭐가 있겠습니까? 일단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하반기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중국인 VIP 관광객이 유입이 되면서 실적 회복 기대감에 대해서 말씀드렸었고요. 가장 중요한 거는 지금 충분히 매수 메리트 있는 가격대라는 겁니다. 근데 지금 앵커님께서 좋은 말씀 해주셨는데 오늘 종가가 11,390원이거든요. 자, 이 가격대가 어디냐면은 지금 이제 가장 최저점은 1,650원 보여지실 텐데 얘 같은 경우는 고점이 21,250원입니다. 불과 작년 2월 17일만 하더라도 2만 원대까지 올라갔었던 주식이에요. 근데 지금 실적 같은 경우도 나쁘지가 않습니다. 작년과 올해 이어서 흑자 기조 이어가고 있고 내년 같은 경우는 올해 대비 전체 예상 매출액이 15% 정도 증가할 것으로 보고 있고 영업이익도 50% 증가할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전체적인 방향과 우리가 조금 시계를 길게 놓고 본다고 했을 때는 충분히 매수 메리트 있는 가격대다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사실 우리가 화장품 같은 경우도 중국 쪽 시장에 대한 매출 우려가 컸다가 좀 중국 이외의 다른 시장들이 커지면서 지금 주가도 많이 올라갔잖아요. 카지노에 있어서는 이 중국 고객들만 바라봐야 되는 상황인가요? 어떻습니까? 이게 사실은 우리나라 카지노 산업 같은 경우는 굉장히 고객을 다변하려는 노력을 많이 했었어요. 지금 앵커님 말씀해 주신 대로 동남아 쪽으로도 VIP를 유치하려고 했었고 굉장히 다양한 노력을 다각도로 기울였는데 사실 가장 중요한 거는 중국 고객입니다. 매출면으로 보나 뭐 전체적인 방향으로 봤을 때도 중국 고객이 일단 양질의 고객이 많이 확보가 되어야 된다. 여기에는 이견이 없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아쉽지만은 중국인한테 많이 의존을 하고 있는 상황이다.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더더욱 중국 경제 상황이나 그 중국 관광객들의 움직임을 우리가 같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강원랜드로 넘어가서 방금 뭐 고시 예고를 했다던 그
밸류업 관련된 내용들 오늘 공시가 나왔습니다. 자사주 취득안을 이사회를 통해서 의결했고요. 3년간 총 1,000억 원 정도가 됐는데 이 밸류업 관련해서 매력도가 그래도 꽤 있는 것 같아요. 주가도 실제로 그 소식 전환 이후로 많이 올라왔다가 지금 좀 다시 내려갔고요. 네, 맞습니다. 어쨌든 뭐 밸류업 관련해서 만약에 뭐 밸류업 지수 쪽에 종목에 편입이 된다라고 하게 되면 투자 심리 개선 방안 자체가 저는 뭐 크게 나쁘지 않을 거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아까도 방금 우리 앵커님 말씀해 주셨다시피 연내 뭐 400억 정도의 자사주 매입 이야기가 지금 나왔습니다. 근데 지금 종목 자체만 놓고 보면 이 종목이 지금 3조 5천억짜리 종목인데 400억. 어쨌든 이것도 주주 재고 가치 차원에서 이런 이야기가 나온다라는 거는 뭐 나쁘지 않다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뭐 아까 우리 그 종토방에서 보니까 네. 종목 토론방에서 보니까 배당 가지고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조금씩 계시더라고요. 예. 연말이 다가오니까 뭐 배당 이야기 하시는 것 같은데 솔직히 뭐 배당 2% 그러니까 뭐 GKL도 그렇고 뭐 지금 우리 그 강원랜드도 그렇고 뭐 2%대 5% 정도 됩니다. 뭐 그 정도면 하루에도 충분히 움직일 수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너무 배당 여기에 너무 신경 쓰지 마시고 그거는 그러니까 말 그대로 배당이 많이 준다 그러면은 와 매수세가 조금 큰 손들이 좀 들어오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어차피 배당 가지고 우리가 수익은 낼 건 아니니까 이렇게 좀 다시 한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실전 매매 차원에서 말씀을 좀 드리는 겁니다. 예. 차트를 한번 봐주셨으면 좋겠는 게 네. 9월 5일에 규제 완화 소식이 전해진 후에 전후로 해가지고 사실 좀 올라왔다가 네. 지금 살짝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온 것 같거든요. 지금 위치에 대한 분석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안 그래도 지금 우리 앵커님이 말씀 잘해주셨는데 네. 오늘 제가 이 종목 이 강원랜드를 포착한 이유 중에 하나가 네. 바로 그때의 거래량입니다. 규제 완화 소식이 나왔을 때 지금 보시게 되면요 이 종목은 2003년도에 신규 상장을 했던 종목입니다. 여기가 지금 제일 첫 거래일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거기까지 봐야 되나요? 네, 이게 빨간 줄 하나하나가 지금 1년입니다. 이게 일봉 차트거든요. 강원랜드에. 근데 지금 여기 보시게 되면 뭔가 빨간 거래량이 하나 보이실 겁니다. 아하. 자, 이게 지금 거기 1,700만 주 정도 거래가 되는데 역대급 거래량입니다. 이 20여 년 만에. 네, 그러니까 이 종목이 그러니까 상장하고 나서 생긴 게 아니라 상장하고 나서 어떻게 보면은 일봉상 최대 거래량이 터졌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예. 자, 그리고 나서 차트를 확대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확대해서 보여드렸더니 이거는 이제 제가 분봉상 수급은 다 확인을 하고 나왔는데 이거는 나간 수급이 아니라 지금 들어온 수급으로 저는 판단이 된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차트를 한번 줄여서 또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지금 이 종목은 이렇게 차트를 줄여보면 상당히 지금 16,000원짜리인데 39,000원, 4만 원 대비해서도 지금 가격 자체만 놓고 본다면 지금 혹시라도 이 강원랜드를 사가지고 고생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지금 정도가 저는 충분히 추가 매수해서 평단가 낮출 수 있는 자리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지금 이슈나 뭐 기대감, 중국 부양 정책에 맞춰가지고 지금 잘 움직인다. 저는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손절가, 목표가 이따가 말씀을 좀 드릴 텐데 그대로만 움직인다면은 지금은 강원랜드 투자 전략이 명확히 저는 나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기술적 분석으로 어느 자리가 지지 라인이고 이런 자리가 지지 라인이고 목표가가 어느 자리다 뭐 이런 식으로 정확하게 나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아마 손절가, 매수가, 지지 라인, 저항 라인 이런 거 잡는 것도 일봉 차트상 너무 쉽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지금부터는 차분히 관심을 가져보자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뭐 차트에도 나와 있지만 9월 초에 나왔던 갭이 지금 메워진 상태이기 때문에 앞으로의 움직임이 어느 쪽으로 방향이 잡히느냐 상당히 중요해질 것 같습니다. 자, 이제 가격 전략 들어볼 텐데요. GKL입니다. 11,000원대 지금 현재 위치하고 있는데 어디까지 바라보겠습니까? 예, 바닥권이기 때문에 조금 짧게 대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중요한 가격대는 12,500원에 형성되어 있는데요. 일단 목표가는 13,000원 보도록 하겠고요. 손절가는 10,000원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13,000원과 10,000원이 각각 제시가 됐습니다. 참고해 주시고요. 강원랜드요? 네, 강원랜드 같은 경우는 지금 바닥에서 이제 올라오는 거래량을 붙여서 올라왔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목표가는 제가 조금 짧게 잡았습니다. 22,000원 잡았는데 22,000원 자리에 이렇게 뒤로 보시게 되면 위에 눌림, 그러니까 저항대라고 하죠. 이 저항대가 좀 많이 좀 상존을 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22,000원 실질적인 목표가 좀 드리도록 하고요. 손절 라인은 16,000원입니다. 16,000원을 제가 또 제시했던 이유는 여기가 지금 16,000원짜리인데 좀
짧게 잡았습니다. 잠시만요. 네. 짧게 좀 잡았는데 요 16,000원짜리를 이탈하게 되면 또 앞으로 또 이 15,000원, 14,000원대에서 횡보할 수 있는 흐름들이 있기 때문에 아까 제가 이 투자 전략이 매매 전략이 딱 정확하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자, 그래서 손절 라인은 16,000원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목표가 22,000원, 손절가 16,000원. 가격대 저항 지지라인 잡기 쉽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으니까요. 이 부분 참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